사랑하는 구동아시아사 친구들 반갑습니다. 교과서 161쪽 여기 항일연합전선의 결성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1930년대 이후 항일연합전선 지금 여러분 앞에서 1920년대에 우리가 여러분 아이고 상미운동 이후에 이게 우리가 바로 1920년에 여러분 그 김자진 아니다 그 홍범도 봉오동 전투, 홍범도 김자진 청산리 전투 일본 격파. 그래서 여러분 국경 지역에서 이제 그 만주랑 연해도 지방에 이제 독립운동 단체 많은 청년들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가담하면서 이제 우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빛나는 성과를 거뒀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담으로 얘기해 주자면 이때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여서 그 여러분 체코 여단이라고 해서 체코 군들이 이제 그거 우리한테 일본군에 저항하는 우리 여러분 독립군에게 동병상련을 되게 느껴서 거의 헐값에 막 자기들 무기를 다 넘겨주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했거든요. 이거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체코 여단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무기도요 우리가 체코가요 기계 이런 걸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기도 우리가 일본보다 우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럼 체코 여단 이 내용 재밌거든요. 궁금하면 한번 그 유튜브 이런 데서 검색해 보세요. 자, 그렇고 그래서 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이제 만주사변 일으킨 이후에 와 여러분 조선만 식민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일본이 우리까지 넘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크게 위기감을 느낀 이제 그 중국군이 우리 독립군이랑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여러분 뭐 있었어요? 이제 만주 땅에서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같은 만주 한인 무장 세력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이제 항일전선을 막 펼칩니다. 근데 일제 강력한 반격으로 결국 여러분 양세봉은 암살당하고 지청천은 중국 관내 만리장성 이내로 이동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양세봉이 조선혁명군의 여러분 이제 30년대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한중 연합 부대로 이제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 동생들이 배우는 거, 그래서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양세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근데 1934년 양세봉이 전사한 이후 세력이 약해져서 이제 지청천 한국 강국군에 이렇게 간내로 이동해서 하고 몇 년인지 연도가 안 나오죠. 연도 여기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1930년대 보면 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만주국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한국 독립군 지청천은 32년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조선혁명군 양세봉, 영릉가, 홍경성 전투. 근데 전사 한국 독립군은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한국광복군 창설, 임시정부의 여러분 산하부대 한국광복군 창설에 지청정 장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워낙 일본의 탄압이 거세지니까 이제 여러분 양세봉은 천사, 지청천은 이동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디요? 여러분 사회주의자들 연합은 동북 항일연군. 그래서 국가를 초월해서 일본에 저항하는 사회주의자 여러분 사회주의자 여러분 연합 군대 이런 거 만들어져서 동북 항일연군에 여러분 김일성도 있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후에는 명맥이 동북 항일연군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 만주는 뭐 일본 땅이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아까 동북 항일연군이 이제 사회주의자 국가를 초월한 이제 항일 사회주의자
군대 연합만 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다. 너무 일본의 탄압이 거세지니까 이제 지청천 이런 사람도 관내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후 이제 한중연합군의 항일투쟁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자, 중일전쟁 1937년 일어나자. 여러분, 항일연합은 뭐 요이땅 언제 시작?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시작됐죠. 와, 이게 남일이 아니네. 일본 우리까지 넘보네 해서 이제 항일연합 아까 그거 여러분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막 이런 우리 여러분 그 지청청 양세봉 장군이랑 함께 이제 중국군이 연합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됐는데 중일전쟁 일어나니까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중국 본토까지 노리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과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항일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조직이었다. 그래서 크게 두 조직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 그리고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조직은 모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크게는 대표적인 조직이 여러분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 그리고 김구가 이런 김구는 뭐예요? 임시정부가 이제 그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이제 질이 멸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구가 그 임시정부를 멱살 잡고 이끌면서 결국 한인애국당 여러분 그 윤봉길, 이봉창 그냥 봉봉 들어가네요. 윤봉길, 이봉창 특히요 여러분 그 윤봉길의 홍코공원 그 쾌거로 이제 그 임시정부가 기사회생 하잖아요. 그 국민당 장지수가 감동을 하면서 와, 한 명이 조선 청년이 해냈다. 전폭 지원. 그래서 김구로 이제 화려하게 한인애국단 그 이봉창, 윤봉길의 활약을 화려하게 부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두 축이 대표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둘 다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김원봉은 그러면 원래 의열단이라고 해서 이거 여러분 동생들이 공부하는 한국사인데요. 지금 여기 의열단 활동 보면 김원봉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만주에서 의열단 열렬히 어려운 일을 행하는 단체를 조직하잖아요. 조직해서 이 의열단은 여러분 그거 뭐더라 일본이 볼 때는 테러 우리가 볼 때는 의거 뭐 조선 총독, 친일파 등 암살하고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 주세 식민기업 파괴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여러분 의열당은 민중 직접 폭력 혁명을 해야 된다. 저 이름까지 일본인을 계속 여러분 뚜까 패고 하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거 신채호가 뭐 조선혁명 선언 신채호한테 김원봉이 요청해서 이거 여러분 그 이제 의열단의 행동 강령 그래서 의열단원들은 항상 가슴에 주머니에 이걸 꽂고 다녔다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 폭력투쟁으로 민중의 직접 혁명을 달성하는 의열단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안 죽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일본에 저항하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기 보면 뭐 4대 목표 5가지 파괴 대상 7가지 암살 대상 이런 거 온통 뭐 폭탄 투척 경찰서의 폭탄 투척, 일본 공성의 폭탄 투척,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 투척. 여러분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거 1910년대 토지조사업 할 때 뭐 나오잖아요. 일본인 여러분한테 헐값에 우리나라 뭐 이민 이런 거 오라고 한 거. 이렇게 활동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희생도 크고 이제 그 진짜 여러분 이거 하면요. 그 하는 거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개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뭔가 조직적인 군대식의 항일 무장 투쟁으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그거 뭐 독립군을 좀 키워야겠다라고 그 이제 좀 인식이 바뀐 김원봉이 결국은요 그 아까 뭐를 만들었다고요 우리 교과서에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은 구의열단 수장이었던 김원봉이 그냥 의열단 세력이 그대로 민족혁명당에 들어와 있겠죠. 이 민족혁명당은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는 중도 좌파 정당들을 통합한 자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민족혁명당이 어디에 통합됐다는 거예요? 중국 관내에서 여러 활동하는 중도 좌파. 완전 여러분 사회주의 정당은 아니지만은 좀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예, 여러분 중간에서 좀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정당들을 통합한 뭐요? 조선민족 전선연맹. 자, 조선민족 전선연맹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민족혁명당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산하의 부대, 뭐를 만들었다?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개인의 폭력투쟁의 한계를 느껴서 조직적인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민족혁명당 만들고, 이 민족혁명당이 이제 지금 민족혁명당이 이거 여러분 뭔가 이제 독립운동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야겠다 라는 목적하에 조선민족 전선연맹에 포함되고,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군대가 조선의용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의용대는, 자, 여러분 조선의용대는 누구의 지원을 받았을까요? 계속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습니다. 조선의용대는 근데 일본군과 직접 싸우지 않고, 여러분 원래 국민당의 모토가 뭐예요? 일본군과 직접 싸우지 않고 이제 계속 공산당을 공격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1938년도에는 이제는 뭐 된 거예요? 국공합작을 했지만은 우리 조선인은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어를 잘 하고 하니까 여러분 일본 포로신문 이런 거, 일본의 정보주지 이런 거 잘할 수 있죠. 스파이 활동. 그래서 직접 싸우지 않고 조선의용대는 일본군에 대한 정보 수집, 그래서 포로신문, 후방 교란과 같은 후방 이제 그런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공합작이 다시 분열 조짐을 보이며 중국 국민당이 일본군간의 전투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많은 조선의용대원들이 하북으로 올라가서 직접 일본군과 싸우기 원했다. 이들은 하북으로 이동하여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를 결성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고 여러분 이게 아까 지금 여러분 조선의용대가 이제 조선의용대는요, 이제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일본군과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일본어를 잘하니까 정보 수집, 포로신문, 후방교란과 같은 이제 후방 지원 활동을 펼쳤는데 지금 여러분 중국 국민당이요, 아까 장제스가 진짜로 2차 국공합작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괜히 시안에 격려하러 갔다가 장세령한테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실제로는 공산당을 때려잡고 싶은데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있잖아요.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국공합작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서 공산당이 농촌 지역에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농촌 지주들한테 신음하고 있던 이런 가난한 농민들이 공산당을 엄청 따르면서 공산당 세력이 막 되게 커지는 겁니다. 국공합작 이후에. 지금 여러분 국공합작 하는 바람에 공산당도 원래 여러분 예난에 포위당해서 이제 국민당군에게 개멸당할 뻔했는데 여러분 장세량의 시안 사건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국민당에 이제 홍군이 포함되면서 농촌 지역을 온통 이제 농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국민당이 쫓겨간 농촌 지역을 공산당이 막 차지하면서 세력이 막 엄청 우후죽순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 국민당이 여러분 신사군이라고 해서 여러분 중국 양쯔강 여러분 중국 강남 지역에 이제 강남 지역의 중국 국민당군에 포섭된 공산당군 중에서 강남 지역의 공산당군을 신사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내에 있는 군대인데 원래는 뭐다 이 사람들을 공산당군 홍군이었어요. 홍군 중에 강남 지역의 홍군을 신사군이라 불렀는데, 그러면 새롭게 편성된 사군인데 얘네들이요 이제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신사군을 국민당군이 공격해서 없애버렸어요. 같은 편인데 없애버렸어. 그래서 신사군이 개멸되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요 국공합작이 다시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국공합작 이후에 2차 국공합작 이후에 다시 공산당이 다시 되살아나서 농촌 지역으로 세력을 막 엄청 키우고 있으니까 국민당군의 산하인 구공산당군이었던 신사군, 강남 지역의 신사군을 싹 없애버리면서
지금 국민당군, 공산당군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공합작이 다시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 일본과의 전투에 또 열심히 안임하고 또 있잖아요. 공산당한테 이제 같은 국공합작으로 같은 편이 된 공산당한테 내부 총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전투에 소극적으로 임하니까 이거 많은 조선 의용대원들은 지금요 기가 막히죠. 자기들은 그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뭐예요? 중국 관내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지원해주는 국민당은 일본군이랑 싸울 생각은 없고 또다시 공산당 공격하는데 그 총을 겨누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직접 일본군이랑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후방 지원 활동만 하고 있잖아요. 무슨 아까 포로 신문 이런 거가요. 그러니까 나 직접 싸우고 싶다 일본 놈이랑. 그래서 많은 조선 의용대원들이 화북으로 올라가서 직접 일본과 싸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화북 여러분 이제 화북 어디냐면 그거 황하 주변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일부가 이탈해서 조선의용대 일부가 이탈해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를 결성하고 이제 여러분 사회주의자 공산당이랑 연합해서 그 일본군이랑 싸우는 부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까 여러분 중국 관내에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크게 두 개로 이제 합쳐졌다고 했어요. 김원봉이 이끄는 무슨 당?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 그리고 여러분 또요 김구는요 끝까지 그 임시정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통합 안 해요. 김구는 여전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누구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강북군을 창설했다.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강북군을 창설했다. 원래 지청천은요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이 뭐가 됐다고요? 민족혁명당이 이제 여러 중도 좌파 단체를 다 합쳐서 이름이 또 뭘로 바뀐다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뀌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무슨 군대가 있다? 조선의용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합쳐질 때 여러분 지청천 있잖아요. 한국독립당 1931년 1932년 이렇게 한중연합작전 만주에서 펼친 사람. 이 지청천이 원래는 조선민족전선연맹 하에 들어왔었는데 너무 김원봉이 독재를 한다, 민족혁명당 세력만 너무 설친다 해서요 실망한 지청천이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요 이제 충칭 임시정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지청천은 임시정부의 군대 한국강복군을 창설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만들었다? 한국강복군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항일투쟁을 준비했다. 그리고 1942년에는 여러분 아까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가 실제로 일본군이랑 싸우지 않고 뭐 했어요? 정보수집, 포로신문, 후방교란 있다고 활동하니까 불만이 터진 애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일부가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로 도망가 버렸죠. 얘네들이 김원봉의 지시에서 빠져나와서 별도로 하북지역으로 도망가서 공산당이랑 함께 이제 일본군이랑 직접 싸우는, 전투하는 걸 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김두봉이거든요. 얘는 김두봉인데 김원봉 희하에 있던 김두봉이 따로 별도로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하북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도망간 거냐면 김원봉이 보면 여기 여러분 김원봉은 아까 김원봉 이 색으로 해야 되네. 자, 김원봉은요 1942년에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하여 한국강복군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거 여러분 김원봉은요 김원봉은 의열단 단장, 그리고요 관내에 이제 여러 민족운동가들 1930년대에 다 합친 게 민족혁명당. 근데 민족혁명당이 다시 뭐가 됐다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대가 조선의용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김원복은요, 계속 지금 뭐예요? 그 독립운동 단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지금 조선민족 전선연맹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걸 합쳐야 더 힘이 세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김원봉이 결국 김구 밑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합의를 봐요. 그리고 김원봉이 자신의 군대, 그거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충칭에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찾아가는 와중에 누가요? 도망가 버렸다. 찾아가는 와중에 이거 도망간 거예요. 지금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찾아가는 와중에 이제 여러분 지금 많은 조선의용대는 하벽으로 올라 직접 일본과 싸우기를 원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김원봉이 이제 하나로 그 통합되려고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이제 충칭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는 와중에 그거 밤중에 김원봉 콜콜 자고 있는 와중에 일부 김두봉 그 희하에 일본군이 직접 싸우고 싶다는 가봤자 또 그 충칭 임시정부 가봤자 국민당군은 직접 싸우는 거 안 한다. 우리한테 안 시킨다. 직접 싸우는 공산당이한테 가자 해서 그거 김두봉 희하의 그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이 한밤중에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서 이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로 별도로 이제 가서 공산당이랑 협력해서 일본군이랑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김원봉은 황당하죠. 그거 충칭으로 가는 와중에 그 한밤중에 갑자기 일부 세력이 김두봉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자녀 세력 있잖아요. 조선의용대 남은 자녀 세력. 왜 일부냐? 누가 나갔다? 아까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왜 우리는 일본군이랑 직접 안 싸우고 이런 후방 교란만 하느냐, 직접 싸워야겠다 하고 공산당으로 틱틱틱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남은 조선의용대 일부가 어디에 결국 이제 남은 일부를 이끌고 터덜터덜 김원봉이 누구한테 갔다? 김구한테 갔습니다. 김구도 놀랐겠죠. 왜 세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놀랐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 관내 독립운동 세력이 어디로 통합됐다고요? 지금 조선의용대 일부는 이제 임시정부에 통합되고요. 나머지 조선의용대 일부 도망간 일부는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로 공산당이랑 함께 이제 그 일본군이랑 직접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제가 이제 태평양 전쟁을 벌이자. 이거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전쟁 어디 공격하는 거예요? 그 동남아시아로 막 진출하고 하니까 미국이요 석유 수출 이런 거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잖아요. 경제 제재 조치에 반발해서 일제가 하와이 진주만 기습하죠. 기습해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벌이자. 1941년 하와이 진주만 기습.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자, 선전포고 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선전포고 왜 해요? 우리도 이제 전승국으로서 제대로 대우받고 독립하려고. 자, 한국 강복군은 자, 이런 같은 편인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일부 대원 파견했고 국내 진공 작전도 계획했다. 여러분 앞에서 그거 미얀마를 통해서 교과서 했는데 이게 영국 미국이 이제 영국령 인도 그 영국령 미얀마를 통해서 어디요? 충칭 임시정부 충칭에 있잖아. 국민당 정부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물자 자원 이런 거를 공급해 주잖아요. 이걸 끊기 위해서 여러분 미얀마랑 그 이제 미얀마 이런 데 일본이 공격하거든요. 그 공격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2차 세계대전 발발하자 동남아시아 차지하고 미얀마를 통한 영국과 미국의 중국 원조를 끊으려 했다. 그래서 뭐 미얀마의 그거 뭐 인팔 작전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일부 대원 파견하고 그리고 여러분 OSS 미국 특수부대랑 함께 국내 진공 작전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특수부대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이제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이제 무력으로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에서부터 빼앗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리를 하자면 복잡하죠. 이거 여러분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이제 우리 뭐예요, 여러분? 와, 그거 중국이요. 이 남질이 아니네. 우리까지 쳐들어오네 싶어서 한중 연합작전 막 있잖아요. 어디서? 만주에서. 자, 만주에서 한중 연합작전 일어나면서 여러분 뭐요? 그거 그 지독한 장군 지청천에 뭐요, 여러분? 한국 독립군 양세봉의 봉의 조선혁명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응 뭐 이런 거 조선혁명군 이렇게 한중연합작전 이게 여러분 그거 중국군이랑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중연합작전 펼쳤는데 너무요 이제 일본의 공격이 거세지니까 아주 만주가 다 일본 땅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양세봉은 이미 이제 아까 뭐 전사에서 없고 지청천만 어디로 합니까? 옮겨갑니까? 간내로 이동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주에 독립운동 세력이 없느냐? 여전히 끈질긴 사회주의자들 있잖아요. 국가를 초월해서 우리 사회주의자들이면서 그 일본에 저항한 애들이 있다. 누가요, 여러분? 동북 항일연군 이 세력이요 여전히 만주에서 그거 독립운동의 명맥을 잇고 있죠. 그거 여러분 독립군의 명맥을. 자, 근데 간내로 이제 자 지청천이 이동했다. 이동해서 그거 간내에서 이제 이제 중국의 여러 지금 간내로 이동했는데 보세요. 중일전쟁 일어나니까 또 1937년 중일전쟁 일어나자 이제 더욱더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뭐예요? 한중전쟁이 또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민족혁명당이 여기 교과서 여러분 그 동생들 공부하는 한국사 교과서인데 민족혁명당 몇 년에 1935년에 간내 통일전선 정당 하지만 여러분 김구는 마이웨이라고 했어요. 김구는 여전히 뭐 한다. 지금 보시면 임시정부를 김구는 끝까지 임시정부 안 놓습니다. 그 어려울 때도 김구는 그거 임시정부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일전선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김구는 민족혁명에 참여 안 했다. 안 했는데 결국요. 자, 이 민족혁명당이 지금 다시 교과서 보면 여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 이거 둘 다 연은 1935년이에요. 그 다음에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여러분 관내에 이거 그냥 이거 관내에 이렇게 중국 관내에 지금 민족혁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크게 두 개 조직으로 뭉쳤잖아요. 둘 다 국민당 지원을 받고. 그런데 이제 자 뭐가 터졌다 여러분. 1937년 이제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자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에 여러분 아까 민족혁명당이 너무 의열단 김원봉 중심으로 운영되니까 여기에 불만을 표한 민족주의자 뭐 지청장 같은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임시정부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좀 좌파 위주의 그런 단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민족혁명당이 뭘로 여러분 다시 바뀌었다. 이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연도는 1938년이에요. 근데 연도 왜 없이 없어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여러분 그러면 임시정부는 그대로 고수하잖아요. 임시정부도 이름이 따로 바뀌었지만은 이거 단체 이름은요. 그냥 임시정부로 적을게요. 그래서 임시정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부대가 뭐다?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자, 여러분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는 뭐예요? 한국항복군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일전쟁 시작되니까 이제 둘 다 이런 국민당의 지원을 받잖아요. 국민당이랑 싸우는데 어떻게 싸운다고요? 일본군이랑 싸우는데 어떻게 싸운다고요? 직접 일본군이랑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본어 이런 거 잘하니까 그 정보 수집, 포로 신문, 후방 교란 같은 그런 후방 지원 활동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거 김원봉이 하나로 우리가 힘을 합쳐야겠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게 아니다 해서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 군대를 이끌고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김원봉이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 가봤자 내나 국민당 지원을 받으니까 똑같이 일본군이랑 안 싸우겠네 해서 여러분 빡친 어떤 세력이, 김두봉 세력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한 일본군이랑 직접 싸우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랑 같이 여러분 밤중에 도망가 버린다고 했죠. 도망가서요 여러분 그 예난에 이제 뭐 공산당 이런 데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항하 주변 있잖아요. 화북지역, 그 중국의 북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되죠. 김두봉 세력은.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만 세력이 거진 다 없어졌어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TTT 가버렸죠. 어쩔 수 없이 남은 자녀 세력을 이끌고 누구요? 김원봉은 갈 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녀 세력 조선의용대 뭐예요? 조선의용대 뭐 시기공? 조선의용대 일부가 이제 원래 여러분 목적지까지 갔어요. 가서요 충칭에 어디요? 한국 강북군에 합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강북군으로 이제 통합됐는데, 한국 강북군으로 통합되고 여러분 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공산당이랑 함께 여러분 일본군이랑 싸우고 있고, 그리고 한국 강북군은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도 계획하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자, 아까 여기 지금 자 민족혁명당,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이 이제 1938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 만들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 그럼 조선의용대가요 중국 관내에서 조직한 최초의 최초의 우리나라 군대 조직이에요. 이걸 만들었다. 만들고 여러분, 근데 김구는요 그거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런 데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김구가 뭐 만들었다? 1940년 충칭에서 한국 강북군을 만들었어요. 한국 강북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조선의용대가 우한 있잖아. 코로나 뭐 펴졌던 거기 여러분 그 우한에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고, 이제요 이후에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까지 조선민족전선연맹 세력까지 이제 그 임시정부에 합쳐야겠다 생각해서 누가요 지금 그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이끌고요 어디로 가려고 대승적인 자세로 우리 임시정부로 하나로 통합하려고, 김구는요 임시정부 고수하니까 자기가 김구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지금 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밤 사이에 이제 그 김두봉 기하에 이제 직접 일본군과 싸우고 싶은 하는 애들이 어디로 이동했다? 하북으로 이동해서 이제 예난에서 얘네들이 뭐가 됐다고요?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로 이제 조직돼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결국요 여러분 그 이제 뭘로 바뀌냐면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으로 바뀝니다. 조선의용군이 여러분 북한군에 모태해요. 이게 해방되고 나서 북한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쳐들어온 애들도 그 조선의용군 이쪽 세력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직접 싸우겠다. 되게 여러분 갈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 빠져나갔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자녀 세력을 이끌고 김원봉이 계속 갈 길을 가서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이제 중칭 한국 강북군에 이제 김원봉이 이끄는 세력들은 흡수됐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선의용군이요 얼마나, 조선의용군 보세요 얼마나
그 용맹스러운지 여기 보면 중한 양민족이 연합해서 일본 강도를 타도하자. 중한 양민족 연합해서 일어나서 타도 일본 뭐 이런 거 조선의용군 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런 벽에 글 쓰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용대 성립선언 최초로 중국 간에서 생긴 이제 우리나라 군대예요. 아까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군대, 조선민족 전선연맹 군대 이거 근데 이게 조선의용대가요 임시정부 합류하는 과정에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 그리고 한국 강북군으로 나눠지고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뭐가 됐다고요 명칭이 이후에는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었다. 이거 조선의용대 성립선언 이게 여러분 이게 노구교 사건 이거 일본군 하나가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없어졌는데 그 트집 잡아서 중국군 공격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일전쟁 시작되는 거. 그리고 마침내 중화민족은 강렬한 저항을 만났다. 1100만 조선 결의들을 불러일으켜 조선의용대의 기치 밑에 모이게 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적인 일본을 타도하여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용감한 중국의 형제들과 손을 잡고 항일전선을 향해 용감히 전진하자. 이제 일본이 중국까지 쳐들어온 중일전쟁 이후잖아요. 그때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중연합작전 이런 거 내용 나오죠. 이거 여러분 1937 7월 7일 밤 갑자기 똥 마려워서 하나 사라졌던 사건 뭐 이거 갖고 이제 트집 잡아서 쳐들어가는 거. 여러분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가 잘 됐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잘 정리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끝.